12개 사업이 이제 준공이 되고 3개가 지금 공사 중이고 하나가 기획 단계에 있는데 가장 큰 성과는 그림만 그리지 않고 현실화를 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총장님, 대외협력처 선생님들 주말 밤낮 할 것 없이 뛰어다니시고 굉장히 많은 기부자분들과 제 교회 분들이 도움을 주셨고 또 학생들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구성원들이 이제 각각의 의견만 계속 피력을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서 진행할 수 있게 협조를 해주셨고 또 많은 직원 선생님들이 이례적인 업무량을 다 소화를 해서 예를 들면 이제 구성원들이 가장 체감하는 게 학생회관하고 중앙광장인 것 같아요. 중앙광장 같은 경우에도 본관 앞에 굉장히 절대적인 축이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보도가 깔려 있었고 완벽한 이 대칭의 조경 계획이 있었어요. 누가 봐도 교문을 들어오면은 연결되는 비가시적인 축은 이미 있는데 사실 이 장소가 정말 잘 쓰여지기 위해 학생들이 뭐 여기서 뒷굴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걸 굳이 보도를 깔아서 중간에 보도에 이제 잔디를 저희가 설치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주는 어떤 이 녹지의 포만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풍부해졌다는 의견들이 많은 이유가 굉장히 작은 면적이지만 녹지의 점이 아닌 면들이 구성원들한테 굉장히 와닿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모든 리모델링 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보이지 않는 것에 힘을 써야 된다. 우리가 개선 사업을 할 때 멋있게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이 욕구가 가장 우선순위의 구성원들한테는 있어요. 근데 내부의 어떤 설비 시스템이나 창호 교체나 이런 것들은 아무리 해도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배제가 돼요. 사실은 그게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외부에 뭐를 예쁘게 치장하는 거는 나중에 돈이 조금 더 생기면 해도 돼요. 근데 내부 구조를 이제 과감하게 리모델링 할 때 손을 대지 않으면 굉장히 나중에 그런 것들은 손을 대기가 어려워서 저희 규정에도 찾아보시면 공간관리위원회라는 게 있고요. 사실 학교의 공간이 100이라면 학생 지원 시설의 비율이 10%가 안 돼요. 보통 이제 5%에서 8% 사이고 이것은 이제 고려대학교뿐만이 아니고 전체가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규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공간관리위원회는 사실은 이제 부총장님, 기획예산처장님 등등을 포함해서 이 전반적인 공간의 어떤 효율적인 배분과 운영을 논의하는 자리여서 이제 그 자리에 학생들을 인바이트를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공간에 대한 어떤 문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논의할 만한 어젠다가 또 발생은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공청회 이후에도 학생 천하 또는 이제 학생회에서 적극적으로 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사실 연락을 주신 적이 없어요. 대신에 바로 제가 건축팀 선생님들께 요청을 드리고 실제로 하고 있는 거는 계획안을 전체를 학생회 측에 이메일로 다 전달을 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학생들과 관련된 모든 계획안을 시기적절하게 계획안을 전체를 전달을 하는 거 메일로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뭐 의견이 있는 경우가 있으면은 그때 이제 뭐 이런 회의들을 진행을 하는 방향이 가장 생산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이 여러 개의 플랫폼을 접속을 해야만 공간 예약이 가능하다는 게 문제가 크다고 저도 이제 당연히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통합한다.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통합하면 얼마나 편하고 좋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당연히 구축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8월에 원래는 이제 오픈을 해야 됐었는데 문제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 예를 들면 수련관이나 뭐 화정체육관은 총무처에서 담당을 하던 거고 캐럴은 도서관에서 기존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또 관리를 해오셨고 각각 단과대의 공간도 각 단과대 이제 담당 직원 선생님들이 관리를 하고 이 시스템적인 통합 플러스 인력의 통합, 관리의 통합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어려움이 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일원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정말 확실하게 내년 1월 달에는 오픈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다 통합이 될 텐데 이제 도서관의 일부 시스템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독립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냉난방 설문조사를 지금 3회 정도 했는데 초기에 매우 불만족이 한 35% 뭐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보통 만족, 매우 만족이 35%였어요. 최근에 6월 달에 진행한 설문에는 35%가 58%로 올라갔거든요. 그 설문을 조사했을 당시에 가장 불만이 높았던 그룹이, 그리고 설문 응답률도 가장 높았던 게 자연계 대학원생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전체 자연계의 건물들의 제실률을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역적으로 건물마다 정말 설비 시스템이 노후화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리모델링을 하는 공사들은 저희가 개별 냉난방 컨트롤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제실 센서를 부착을 해서 이제 에너지 효율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론 이제 외국인 기숙사 진행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녹지에도 학생들이 보기엔 땅이 굉장히 많아 보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세부시설 계획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자연 보존 녹지 구역으로 잡혀 있거나 그린벨트로 잡혀 있는 땅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건물을 짓고 싶어도 짓지 못하는 땅들이 많아서, 그런 경우에는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데 상정을 해서 보존구역, 녹지구역을 만들어주고 여기에 이제 건물을 짓게 해주세요라는 어떤 이제 심의 상정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노력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도 장기 임대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들로 진행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문제는 기숙사 비용이 너무 올라간다거나 이러면은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많은 옵션들을 검토는 하고 있고요. 그런 경제성이 조금 적절한 부분들이 기회가 되면 충분히 외부에도 임차 기숙사를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정말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간은 각각의 공간에서 일상을 보내는 구성원들이 훨씬 더 관찰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이 공간은 왜 이렇지? 뭐 기타 등등. 근데 우리가 많은 비용을 들여서 신축도 하고 리모델링도 하지만 공간을 잘 쓰는 게 더 큰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민원도 좋은데 조금 건설적인 민원, 아이디어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언제 완공이 되기로 했는데 왜 안 됐어요? 이런 것보다는 왜 이게 지연이 필요하고 지연으로 인해서 어떤 게 좋아지고 이런 것들을 조금 호흡을 천천히 가면서 조금 깊이 있게 사업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